최근에 그 2차전지 주식들의 뭐 주가 변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좀 이제 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요게 7월 26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나온 그 신한투자금융 이제 영업부의 이선엽 영업 담당 이사의 텔레그램이고요. 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시장 변동이 크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000원 이상 샀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했던 거 걷어들이는 걸로 추정된다. 네. 그러니까 이 7,000억 규모,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장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박 4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2차전지 주식들, 특히 이제 에코 형제, 포스코 형제 쪽으로 해서 대규모 급등이 있었고요. 되게 이제 가파른 급등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2차전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그 급락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이 그 7천억 요 부분 공매도 했던 거가 걷어들이는 이제 숏스퀴즈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겨났던 좀 이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국계 이제 홍콩 쪽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홍콩의 펀드 세계가 롱숏 펀드 세계가 이제 청산을 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걔들이 청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숏을 갖고 있던 거는 기계적으로 사게 되고, 네. 롱을 갖고 있던 거는 무작정 팔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극단화 현상. 홍콩 그 헤지 펀드 쪽에서 숏을 갖고 있던 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롱을 갖고 있던 쪽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상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장까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그게 다 7천억이 다 청산된 이후에 신규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그거는 좀 불법성이 좀 많이 이제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의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이 되게 크고 극한 변동에서 멘탈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요 밑에 보면은 이곳 여의도에서 최고수 집단도 오늘 멘탈 나갔더라고요. 와, 최고수 집단. 이 최고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그 롱숏 펀드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사모펀드들 형태로 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어제 발표된 그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불법 공매도 한 이제 기관들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가진금 쭉 물리고 하는데 보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그 중소형 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이 되게 많이 걸려갖고 네. 이제 그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한 회사당 보통 이제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아주 많이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2차전지 주식이 올라간 거는 이제 그 회사들이 좋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 회사들이 이제 영업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고 세계 시장을 불행하고 하면서 그 기업이 만든 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롱숏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올랐어야 될 부분들이 못 오르고 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제대로 그 가치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공매도 신었던 것들이 이제 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거를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부추겨갖고 개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다 하는 식으로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네. 나를 되게 높게 봐주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입니까? 아니 그 20조짜리 주식을 내가 무슨 수를 올립니까 내가.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을 지금 샀지 내가. 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간 건가요? 이 장을 개인들이 끌고 간 것보다는 이제 롱숏의 기존의 이제 그 외국계 펀드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롱숏 펀드들이 이제 쉽게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게 공매도 포지션을 자기들이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스피커, 뭐 대형 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같지도 않은 이제 각종 전문가들을 이제 증권 방송, 유튜브 이런 데 출연시켜 갖고 이제 자기들의 포지션에 그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혹해 갖고 이제 저 공매도 썼던 거는 나쁜 얘기 막 하고 해서 이제 불안해서 개인들이 팔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뭐랄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이제 실현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진행이 됐던 건데, 중간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이제 그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내가 진실을 알려주마 해서 이제 진실을 알려준 게, 그 진실의 힘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대형 프로 말도 안 믿고 애널리스트 말도 안 믿고 신문 기자 말도 안 믿고 각종 이제 그 증권 프로에 나오는 전문가들 말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공매도 세력한테만 우호적인 공매도 세력이 이제 활개치고 돈을 지돌들 마냥 마음대로 이제 그 빼내갈 수 있었던 그런 비정상적인 투자 환경에서 이제 제대로 기업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제 그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투자의 대가로, 그 믿음의 대가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 환경으로 지금 바뀌는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 바뀌는 상황을 만드는 이제 1등 공신이 바로 배터리 아저씨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 에코프로 등 급등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총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숏스퀴즈. 이게 이제 에코 등의 급등하고 타 섹터의 급락을 불러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수급 면에서는 항상 롱숏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를 사면 하나를 파는 이런 구도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손잡고 다정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지면 참 아름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 롱숏의 수급 구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섹터가 오르면 반대급부의 섹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요일 오후,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증가했고 대량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대충 뭐 에코프로 BM만 해도 목요일 날 하루에 4천억 정도의 이제 공매도 금액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불법이 좀 가미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사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기면서 에코 등이 급락했고, 반대로 다른 섹터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에코 등이 급락했을 때 올라갔던 그 섹터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관들이 로고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그 기관들의 이제 그 증시 장악력,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증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쪽에서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조화라하고 그다음에 각종 스피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푸시를 하는,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들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2차 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포모 현상이 이제 한 4월달, 2, 3, 4월달 있었고, 그때 이제 뒤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물렸다가 이제 에코프로 뭐 60만 원, 70만 원 물렸다가 울다가 지금 대박 나서 춤추고 계시죠. 그걸 보고 그때 들어갔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지금 진짜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지금 3년째 들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좀 올랐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올랐나 싶을 때 떨어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하니까, 내가 저거 팔아갖고 4월달에 에코프로 샀으면 지금 다 본전 회복하고 남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든단 말입니다. 근데 난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4월달에 들어갔던 사람은 60만, 70만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금 110만 원, 120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140만 원, 막 120만 원 넘어 130만 원 가니까, 야,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안 타면 이게 영영 못 할 것 같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시장에도 이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확 들어왔다가 빠지니까 후루룩 뚝 빠지니까,
아이고 그게 잘못 들었시네. 밤에 잠 못 자고 또 괴롭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막 이렇게. 지금 플러스 5% 아니고 그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였으니까 맞아요. 하루 마이너스 40%였습니다. 어. 1억 넣었으면 아침에 보합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 아침에 12시간 2천만 벌고 있다가 장 끝날 때는 그 다음 날 해갖고 3천만 원 마이너스 났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불안한 마음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더 증폭되고 이런 이제 그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이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패시브 수급입니다. 에코 등 이런 주식들 상승해서 이제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에요. 개인들은 사기에 부담스러워요. 네.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머리나 뇌나 심장을 안 갖고 있는 그 기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거는 걔들은 기계라서 감정도 없고 뇌도 없고 심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막 사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 단기 시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좀 그런 경우입니다. 아, ETF 같은. ETF입니다. 예, 예. 알고리즘으로. 예, ETF는 그냥 돈 들어오면 뭐 내 돈도 아닌데 그냥 막 사는 거니까 ETF를 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냥 들어오는 그 가격에 내가 받아갖고 바로 시장가 따라가고 시장가 매수로 막 사버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기름을 붓는 역할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주간 동안 7월 28일 기사 에코프로 BM 공매도 청산에 널뛰는 주가에서 7월 12일 92만 원일 때 공매도 잔고가 140만 주였어요. 네. 이게 이제 7월 24일까지 한 12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40만 주 공매도 잔고가 95만 주로 줄어들면서 92만에서 116만 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로 보면 140만 주 공매도 잔고 금액일 때 1조 한 3천억 정도다가 네. 95만 주 공매도 잔고일 때 1조 1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주는 것에 비해서는 공매도 잔고 금액은 덜 줄어요. 그러네요. 예. 주가가 오르니까. 아, 주가가 오르니까. 아, 이게 이제 숏스키즈의 아주 그 위험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급등락을 좀 이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BM은 조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BM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이 7월 10일 506만 주부터 시작해서 7월 24일 날 341만 주로 이제 이것도 많이 줄긴 줄었고요. 근데 보시면 공매도 잔고 금액은 1조 4천억에서 1조 3,800억으로 잔고 금액 기준은 거의 안 줄었어요. 2,100억밖에 안 줄었어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는 이제 숏스키즈 건으로 인해 갖고 이미 많이 좀 주가가 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고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그런 이제 숏스키즈로 인한 상승할 여력 자체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조금 손을 드는 분위기고 에코프로 BM은 좀 버티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PCM,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공매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펀더멘탈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공매도 관련된 수급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8개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8개 중에서 4개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네. 4개는 별로 안 올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에코 2종목하고 포스코 2종목은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최근에 특히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LG 엔솔, LG 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제 신소재는 뭐 중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섞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예, 이쪽만 왕창 사도 안 되고 이쪽만 왕창 사도 안 되고 당연히 섞어서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에 다 사면 안 되지.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되고 뭐 한 절반 정도를 기준해서 이제 뭐 40에서 60, 30에서 70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돈을 최소 30% 이상은 여유 자금을 남겨놓고 사야 되고
하나 사지 말고 지금 이제 당장 돈 벌려고 이제 눈이 빨개갖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하나를 찍어서 사지 네. 말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개 이상 10개 사이로 이제 사셔야 되고, 살 때 물린다는 각오로 사셔야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3년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 당장 들어가서 당장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네. 예. 120만 원에 사서 엊그제 100만 원, 어제 110만 원, 오늘 120이면 내가 120 사서 내일은 130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제발. 똑같이 사도 막 올라가는 140, 150에 사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찍고 떨어져 갖고 이제 100만 원, 99만 뭐 98만 원 하는 그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쌀 때 사야지 남는 게 있지. 네. 무턱대고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 갖고 사놓고는, 야, 씨, 네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떨어졌으니까 환불해줘, 이렇게 댓글이나 쳐달고 있으면 네가 발전 있겠냐고. 네. 내가 언제 아무 때나 막 사라고 네. 그랬냐고. 그렇죠. 예. 이 특히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기관들 편들고, 야, 기관들은 공매도 안 해. 외인들이 공매도 하지.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 쉬쉬하고 이제 숨기기 바빴던 이제 투자 관련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뭐 대형 프로에서 오늘 아침에 공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26일 날 이 공매도 건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급락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때는 그 논조가 아니었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는 이제 개인들이 모여갖고 뭐 던지고, 야, 이제 2차 전지는 끝났고 반도체로 이제 가야 되고 막 이런 형태로 여론을 몰고 가다가, 이게 주말 동안에 여론이 급격히 바뀌는 이제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우리도 빨리 이거 이제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 상장이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됐을 거고, 그러면서 스탠스를 월요일 날 아침에 확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참여,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조사해야 된다는 집단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 애들이 이제 이 한국의 여의도 주식시장을 자기들 주머니처럼 ATM기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했고, 그 룰루랄라에서 번 돈 갖고 슈퍼카 타고 룸살롱 다니고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장섰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코스피 공매도 잔액이 90조 3천억, 그 28일 날, 그 연초에 61조 원 하던 게 90조 원으로 30조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거래소가 이제 40, 이것도 많이 는 거고요. 코스닥은 연초에 10조 원 하다가 24조까지 늘었다. 134%. 134%. 네. 이 공매도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그 사모펀드들, 이제 롱숏하는 기관들 거 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 애들일 건데, 공매도 쪽 포지션이 이제 만약에 이기게 된다 하면은 이제 우리 돈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는 거고, 공매도 애들이 작살 나가지고 걔들이 다 이제 쓰러진다 하면은 이제 그 홍콩, 싱가포르 돈은 우리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빼앗아 먹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매도 쳤던 애들 작살 내는 쪽으로 금융당국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외화 획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은 다 외화 획득, 국부 유출하는 쪽으로 당신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반성하십시오, 진짜. 예. 그 다음에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지만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배터리 아저씨가 개인 투자자들을 막 부추겨갖고 폼 현상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급등락 현상이 아니고, 과도한 공매도, 이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매도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반작용을 일으키면서, 역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제 급등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매도 잔액이 급증하는 종목의 주가가 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공매도를 한 기관 외국인들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에코프로 주가는 7월 달 들어서 19일까지 48% 급등했고, 이게 바로 숏스퀴즈 현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되는 되게 혼란스러운 장이 8월 달 내내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